혹시 여러분 치과 치료 받으실 때 입안에서 짭짤한 맛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바로 소금물 맛입니다. 병원에서는 그걸 생리식 염수라고 부르죠. 우리 몸의 피, 우리 세포, 심지어 병원 링거 속까지 다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소금은 몸에 나쁘다며 짜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 짠 소금물을 정맥에 직접 넣어줍니다. 입으로 먹으면 해롭고 피로 넣으면 살리는 건가요? 이 모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염식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제가 제 아버지를 병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70대 초반 국물은 한 숟갈도 안 드시고 매일 과일과 물을 2리터 넘게 드셨습니다. TV에서 좋다고 하는 건 다 따라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몸속 소금이 부족해서 생명이 위험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겠다고 노력했던 습관들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이후 저는 전국의 장수 어르신들을 찾아다녔고 놀랍게도 매일 아침 소금물, 국물까지 다 먹는 식사, 그리고 잠자기 전 바나나 한 조각이라는 단순한 루틴으로 새벽 화장실, 다리지, 피부 가려움, 수면 문제까지 싹 사라진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잘 말하지 않는 건강 비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한, 그리고 실제로 제 아버지를 살린 방법입니다. 특히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시는 어르신들, 밤에 다리 쥐나서 잠 설치시는 분들, 원인 모를 피로감과 피부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깨어났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드렸더니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짠 음식은 피하고 과일과 야채만 챙겨 먹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피부가 가렵고 잠은 점점 더 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버지를 살린 이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배웠습니다. 특히 장수 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와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르신들이 아주 단순한 건강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살짝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실제로 오키나와 장수마을 90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통된 루틴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소금물을 한 컵 마십니다. 소금이라고 하면 짜고 해로운 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농도입니다. 이분들이 마시는 소금물은 짭짤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맛이 안 느껴질 정도로 연합니다. 보통 물 500ml에 천일염 1티스푼보다 적게 넣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의 피와 비슷한 농도입니다. 바로 병원에서 쓰는 링거와 거의 흡사한 농도입니다. 이 소금물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밤새 자는 동안 몸은 수분과 함께 중요한 전해질을 잃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전해질, 즉 소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몸속 수분과 전기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돌고 신경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는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물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몸속에 좋은 성분까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어르신일수록 오히려 더 붓고 기운이 빠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아침 소금물은 이런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제가 직접 만난 102세 이미자 할머니도 매일 아침 이 소금물을 50년 넘게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된장국 국물 덕분인지 크게 아프신 적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정정하시고 매일 새벽 5시에 동네를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국물을 절대 버리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TV에서 짠 국물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국물은 안 먹고 건더기만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기력이 없고 다리가 자주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국물은 피하고 과일과 생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탈진 증상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물김치, 동치미 국물은 소금과 함께 유산균,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전해질 음료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이런 국물 하나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발효된 소금물은 염증을 줄이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규슈의 한 연구에서는 된장을 꾸준히 먹는 노인들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낮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된장 안에 유익균과 미네랄, 소금이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짜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국물은 피하지 말되 자극적인 인스턴트 국물이나 조미료 덩어리는 피하고 집에서 된장 풀어 만든 국이나 동치미처럼 발효된 자연 국물을 드시라는 겁니다. 김성자 할머니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83세에 병원을 처음 찾아오셨습니다. 3년째 밤에 5번 이상 화장실을 다녀서 잠을 못 자셨다고 했습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 넘게 마시셨고 국은 절대 안 드셨고 과일과 야채 위주로 드셨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몸속 나트륨 수치가 바닥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국물 드셔야 합니다. 동치미 국물은 천연 전해질 음료이고 된장국도 몸에 좋은 미네랄이 많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하시더니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새벽에 화장실 한 번만 갔어요. 그게 3년 만입니다. 일주일 후에는 혼자 걸어서 병원에 오셨고 한 달 후에는 변비, 피부 가려움증, 다리쥐까지 모두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물 하나 바꿨을 뿐인데도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조건 국물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국물이냐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구운 바나나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 프라이팬에 바나나를 껍질째 살짝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기름은 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불에서 앞뒤로 3분 정도 익히면 껍질이 까맣게 되고 안에 과육이 말랑해집니다. 이걸 껍질 벗기고 드시면 되는데 원하시면 계피를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왜 이걸 구워서 먹느냐고요?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이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생 바나나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밤에는 위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더디게 됩니다. 익히면 이 마그네슘이 더 잘 흡수되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에 들게 도와줍니다. 이 방법도 김영자 할머니가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자기 전에 바나나 반 개를 구워서 드셨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한 번도 안 깨고 8시간을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매일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셨고 체중은 줄고 혈색은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손주가 할머니 얼굴 예뻐졌다고 뽀뽀해 주는 게 제일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낮에는 된장국, 물김치 같은 국물 챙기기, 밤에는 바나나 구워서 드시기. 이건 의사가 말하는 복잡한 처방이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가 해오셨던 전통의 지혜입니다. 몸은 단순하게 살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어르신들
혹시 나는 약도 많이 먹고 병도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바로 효과가 없더라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실 겁니다. 아직 본격적인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아침 소금물 정확한 비율과 마시는 방법, 그리고 체질에 따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3가지 건강 비법,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몸은 이미 병이 깊어서 안 될 거야. 나는 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이제 자연식으론 부족해.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오셨던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실제 사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9세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데 저를 찾아오신 날이 정확히 기억납니다. 걷는 게 불편하셔서 아드님이 부축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새벽마다 4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였습니다. 그것도 문제였지만 잠을 못 자다 보니 낮에는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짠 음식은 철저히 피하고 과일과 채소는 끼니마다 챙기셨습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넘게 드셨고 커피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드셨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몸은 점점 말라가고 기운도 빠져만 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처음 드린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할머니, 그 건강 습관이 오히려 몸속에 꼭 필요한 소금까지 씻어낸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만 드셔보세요. 그 말에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하셨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조심해 왔는데 지금 와서 소금을 먹으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설득드렸고 정말로 따라 하셨습니다. 소금은 천일염으로 준비하셨고 물은 미지근한 온도로 맞춰서 티스푼보다 약간 적게 넣어 드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제가 알려드린 구운 바나나 반 개를 식사 후 드셨습니다. 5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새벽엔 딱 한 번만 화장실 갔어요.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름이 지나고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땐 얼굴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눈밑이 밝아졌고 말투도 힘이 생기셨습니다. 잠을 푹 자니까 낮에 덜 피곤하고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몸무게도 1kg 줄었는데 근육은 오히려 붙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실천하셨고 한 달 후엔 이제 새벽 화장실은 거의 안 가고 한 번만 가도 금방 다시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효과에 아드님이 더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신다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다음은 77세 박영찬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할아버지는 만성 피로에 늘 시달리셨고 오후 3시만 되면 꼭 졸리고 멍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도 자주 든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활력이 없으니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셨던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시고 식사 때 국물은 절대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국 모두 괜찮습니다. 짜게 먹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 몸을 살린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처음엔 된장국도 짜다고만 생각하셨는데 드셔보니 그렇게 짜지도 않고 입맛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가 지나자 오후에 졸리는 게 훨씬 줄어들고 다리도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몸속 전해질이 제대로 채워지니 피가 돌고 기운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실제로 신경 전달이 느려지고 근육 수축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들이 자주 느끼는 멍함, 다리지, 손발 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 새롭거나 특이한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이걸 당연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된장국은 밥상에서 빠지지 않았고 동치미 국물은 여름철 갈증 해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걸 잊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야 다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84세 남해에 사시는 정현덕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건강정보 유튜브를 챙겨보며 식단도 조심하시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살이 붓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증상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당뇨는 없고 혈압도 약간 높은 정도였지만 병원에서는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본 건 식단이었습니다. 역시나 국은 절대 안 드시고 과일과 채소 위주, 물은 2리터 넘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금물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된장국, 동치미, 물김치 국물도 조금씩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밤에는 바나나 반 개를 구워서 드시고요. 할머니는 3일 만에 변화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발이 붓지 않았고 아침에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잠도 중간에 깨지 않고 한 번에 7시간을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약 처방도 줄었고 기력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소금을 무조건 피한 생활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몸에는 반드시 일정량의 소금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트륨은 피가 흐르고 신경이 움직이고 근육이 수축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 부족이 야간뇨, 다리지, 부종,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혈압이 높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은 먼저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겐 오히려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자꾸 화장실을 가고 이유 없이 피곤한 건 몸속 전해질의 균형이 깨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 만드는 정확한 비율, 주의할 점, 그리고 체질별 맞춤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앞서 사례들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도대체 그 아침 소금물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 오늘은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은 반드시 따뜻해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서 흡수가 느리고 몸을 긴장시키기 때문입니다. 40도에서 50도 정도 손등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온도가 좋습니다. 컵은 500ml 기준이고 너무 많지 않게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중요한 소금의 양입니다. 천일염 티스푼 1스푼 가득 담지 말고 반 정도만 담아 넣습니다. 정확히는 3g에서 5g 사이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더 적게 넣어도 좋습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도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없고 짠맛만 강해 부담이 됩니다. 천일염은 바다에서 자연 건조된 것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이 함께 들어있어 우리 몸에 훨씬 부드럽고 좋습니다. 물에 소금을 넣고 30초 이상 저어서 완전히 녹이세요. 그리고 5분 동안 천천히 차 마시듯이 나눠 드시면 됩니다.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꼭 공복에 양치 후에 드셔야 합니다. 밤새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아침에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 한 잔이 하루를 바꿉니다.
몸이 가볍고 붓기가 빠지고 변비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질에 따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너무 어렵진 않으셨나요?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서 특별한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가서 비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아주 소박한 건강 습관, 그것을 다시 실천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 낮에는 국물 버리지 않기, 밤에는 바나나를 살짝 익혀서 먹는 것.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몸의 흐름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꾼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고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60에서 70, 70에서 80을 넘어가면서 괜히 기운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건 거창한 보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진짜 필요로 하는 균형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몸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피하고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채우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건강 습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또는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광고보다 정직한 건강 정보를 우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 또는 실천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변화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 전인 분들도 한마디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꼭 읽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약 없이도 웃을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